곽재우 의병장 생가의 위치는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 이동길 33이며 곽재우 의병장의 본관은 현풍이고 자는 개수, 호는 망호당, 시호는 충익입니다. 조선 명종 7년 1552년 음력 8월 28일 이곳 의령현 세갈리에서 아버지 곽월과 어머니 진주 강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간마을은 그의 어머니의 친정으로 부친이 결혼과 함께 당시의 혼인 풍속에 따라 본가가 있는 현풍현 솔레촌을 떠나와 살면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선조 25년, 즉 1592년 음력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야욕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 발발 9일 만인 4월 22일에 이곳 세간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집에 있는 하인들 10여 명에서 출발한 그의 의병부대는 첫 전투인 5월 4일의 기강 전투와 5월 하순의 정암진 대첩 승리 이후로 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 2,0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항상 붉은 옷, 즉 홍의를 입고 선봉에서 전장을 누볐으므로 천강홍의 장군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밀양, 영산, 창녕, 현풍 등 4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화왕산성을 지켜 적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유곡찰방과 성주목사, 경상우도방어사, 경상좌도병사, 한성부좌윤, 삼도통제사 등 29회에 걸쳐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대부분 사직하거나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1617년 4월 10일 강사에서 6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활달한 필체의 글씨, 시문에 능하였으며 문집으로 망우당집이 있습니다. 이곳 생가는 조선 중기 남부지방 일반 사대부의 전형적인 가옥구조로 안채와 사랑채, 별당, 큰 곳간채, 작은 곳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에 복원정비되었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정암진 대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개전 당시 일본군은 육지와 바다의 양면으로 한반도를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의 제6군이었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부대는 원래 바다를 통해 전라도를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 연패하며 바닷길이 막히자 육로를 통해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바야카와는 휘하의 장수 안코쿠지 에케이에게 하만, 의령을 거쳐 호남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육로를 통한 호남 진입 계획을 세우던 5월 초순 무렵 경상도의 상황은 복잡하였습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의 공세에 놀란 관군은 대부분 흩어져 버렸고 이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는 토적으로 몰려 의병을 해체하고 지리산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지방관이 도주하여 비어있는 초계성 관청에 들어가 병기와 군량을 수습하고 의병의 군비로 충당하였는데 합천군수 전열용 등이 이런 행동을 오해해 그를 토적으로 보고하고 체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김성일이 초유사로 부임하고서야 수습이 되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의병 창의를 크게 평가하고 활동 재개를 촉구하면서 의령의 관군에 대한 지휘권까지 맡겼습니다. 김성일의 빠른 조치로 곽재우는 일본군의 호남 진격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위기를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호남 진격을 시작한 안코쿠지의 부대는 5월 하순경 함안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전라도로 향하는 길목인 의령으로 진격하였습니다. 6월 초순 안코쿠지의 2,000여 명 병력은 남강을 건너는 나루인 정암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안코쿠지는 지역 주민을 동원해 도하 지점을 정하고 정찰대를 보내 통과할 지점에 나무 푯말을 꽂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곽재우는 한밤중에 이 나무 푯말들을 늪지대로 옮겨두고 정암진 곳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안코쿠지 부대의 선봉대는 푯말을 따라 늪지대로 들어갔다가 곽재우 의병부대에 전멸되었고 겨우 남강을 건넌 안코쿠지의 본대 역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곽재우 군의 기습을 받아 패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곽재우는 남강을 경계선으로 안코쿠지 부대와 마주보고 대치하면서 소규모 전투들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곽재우 부대의 저지로 남강을 건너는 것이 여의치 않자 안코쿠지 부대는 결국 의령을 통한 호남 진입을 포기하고 성주 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와 금산에 주둔하고 있던 고바야카와의 본대와 합류하여 금산에서 재차 호남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곽재우를 따라 일어난 호남과 충청도의 의병들과 전열을 수습한 관군의 계속된 항쟁으로 일본군은 끝내 호남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주 또한 호남을 지키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호남으로 가는 길목으로 진주가 뚫리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왜군이 진주 진격을 꾀하는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음력 10월 5일 나가오카 휘하의 왜군 3만 명이 호남 진격을 위해 진주성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성은 곧 포위되어 아군은 약 8,600명으로 수적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적은 오롯이 정예병이었지만 아군은 농사를 짓다가 삽을 들고 쫓아온 의병까지 모두 합한 숫자였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군이 진주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은 곽재우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에 도착한 곽재우는 성 밖에 진을 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혈전을 거듭하며 성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성을 차지하려는 전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 밤 곽재우의 의병은 진주성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비봉산에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휘하 장수 심대승에게 선봉장을 맡기고 의병들에게는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동시에 나팔을 불고 포를 쏘고 북을 치며 적을 교란시키게 한 것이죠. 심리전이었습니다. 권병 1만 명과 홍의장군 곽재우가 내일 아침에 온다. 홍의장군이 온다. 홍의장군이 합세한다. 왜군은 홍의 장군이 온다는 말에 밤새 잠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심리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주성 전투가 한창일 때 호남 지역의 의병이 인근 산청에 진을 쳤는데 이는 진주성과는 무관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하던 왜군들이 홍의 장군과 합세하러 온 구원병인 줄 알고 놀라 달아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홍의 장군은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6일간의 대적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적의 총탄에 전사했지만 경상우도를 보존하고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곽재우가 참전한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 3대 첩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 화왕산 성전투와 현풍, 창녕 등의 전투 기록이 전해집니다. 600년이 넘은 이 나무는 현고수라고 하는데 의병을 모을 때 북을 매달아 북을 쳤던 나무입니다. 곽재우 장군의 생가에서 장군의 일대기와 임진왜란 당시 전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